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조희연의 최적전에 대한 핵심 정리 및 학습활동 국어의 힘 키우기입니다. 학습활동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강조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중간중간 필기가 필요하시다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최적전 핵심 정리 들어갈게요. 네, 핵심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주제랑 특징이지만 여기 여러분들은 1학년이어서 모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서 갈게요. 갈래! 자, 최적전은요. 한문으로 원래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문 소설에 해당해요. 그리고 처음 보는 단어일 수 있어. 뭐냐면 최적전은 배경이 뭐였어? 임진왜란, 정유재란, 후금과 명의 싸움이지. 전쟁 얘기야. 우리 전쟁 얘기를 다른 말로 군담수술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근데 전쟁 얘기보다는 어찌 보면 거기서 취책이랑 오경이가 서로 막 사랑하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애정소설로도 봅니다. 자, 성격 있어요. 네, 성격 이건 좀 별표 치고 갈게요. 첫 번째 성격은요. 진짜 전쟁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전쟁 얘기야. 그럼 당연히 사실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성이라는 건 그 역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전쟁으로 민중이 너무 힘든 모습도 그려내는 그런 모습도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불교적이라는 건 뭐였냐면 오경이가 장육부를 꿈에서 만나죠. 부처님을 만나요. 그런 불교적인 모습이 있고 그리고 고전소리의 가장 큰 특징인 우연성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한번 물어볼까? 어떤 부분이 우연적이었어? 세 가지가 있었어. 우리 본문에서는. 네, 첫 번째는 최척이요. 누구를 만나요? 여유민을 만나요. 예, 왜군도 아니고요. 명나라 군인을 만나요. 근데 거기서 왜 우연적이냐면 선생님이 막 얘기를 했을 거야. 최척이 첫 번째 임진왜란 때 명나라 사람들한테 중국어를 배웠는데 그거를 써먹을 수 있게 명나라 사람을 만난다는 거야. 정유재란이 돼서도. 되게 우연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디가 우연이야? 최적 일가가 누구를 발견했니? 애기 울음소리. 몽석이를 찾는 부분이 있죠. 발견하는 부분. 그 정말 우연적이죠. 그 다음에 진짜 우연의 클라이막스는 최적하고 오경이 저기 멀리 떨어진 어디서? 안남에서, 즉 베트남에서 제외하는 부분도 정말 우연성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런 우연적인 요소도 좀 잘 짚으면 좋아요. 그리고 시점은 고전소설은 거의 그래요.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은 조선시대였죠. 공간은 조선의 남원, 일본의 나고야, 중국의 요홍, 안남 되게 많죠. 근데 이거 좀 어려운 말로 가면 공간이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뭐 되고 있다?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재랑 주제 비슷하니까 주제로 이제 넘어갈게요. 주제는 뭐냐면 전란, 즉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이 뭐하니? 이산 가족 알아? 그치, 헤어지는 거야. 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헤어지는 끝난 게 아니라 제외하는 주제가 있다. 내 특징. 어머, 딱 4개네. 문제 내기 진짜 좋겠지. 한번 가볼까? 첫 번째는요. 만났다가 이별했다가 또다시 만나는 그런 구조가 뭐 되고 있다? 반복되는 특징. 그리고 얘들아 2번 이거는 수능에서도 되게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야. 뭐냐면 시대적 싸움과 전쟁으로 인한 모습, 그 당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 고전소설에서 드물게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3번,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하죠. 실제 전쟁 뭐야? 첫 번째 전쟁, 임진왜란. 두 번째 본문이랑 관련 있는 건
정유재란 우리 뒷이야기예요. 그거는 후금과 명의 싸움이에요. 잠깐 역사 한번 얘기하면 후금이랑 명이랑 싸워서 누가 이겨? 후금이 이기지. 그리고 후금이 세운 나라가 중국의 마지막 왕조 청나라예요. 4번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으로도 공간이 뭐 되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 이런 특징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어입 키워볼게요. 1번과 2번은 내용학습이에요. 1번 최적과 오경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이들의 행적을 파악해보자. 한마디로 뭐야? 줄거리 파악이야, 줄거리. 맨 처음에는 어디 있었어? 조선 중에서도 전라도 저기 남원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뭐가 터졌니? 정유재란이 터졌어요. 그래서 최적은 어디로? 중국으로. 오경은 어디로? 일본으로 갔죠. 그리고 베트남에서 얘네들이 제외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 최적 중심으로 가볼까요? 정유재란으로 오경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명나라 장수 여유문을 만나서 중국 명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중국 가서는요, 여유문이 자기 누이 동생과 혼사를 제의하나 이를 거절했죠. 이런 거절하는 걸 통해서 최적이 무슨 성격 알 수 있니? 뭘 지켜? 의리를 지키는 모습이 간접적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우리 여유문이 죽었어요. 그래서 중국 각지를 유람해요. 이 모습을 안타깝게 본 송우가 와서 장사하자고 제안하죠. 그래서 장사하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어디로 갔어? 안남으로 갔고요. 그리고 오경과 제외했죠. 자, 이제 오경이 한번 가볼까요? 오경이도요, 정유재란으로 최적과 헤어졌어요. 그리고요, 누구한테 붙잡혔어? 도누한테 붙잡혔어요. 그런데요, 우리 도누는요, 어찌 보면 오경이가 뭔가 똑똑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항해장을 시켰죠. 그래서 도누와 함께 장사배를 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죠. 그리고요, 도누와 함께 어디 갔니? 안남 갔어. 그리고 다시 최적과 제외하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 보면 여유문, 송우, 도누를 동그라미 쳤어요. 물론 주인공인 최적, 오경도 중요하지만 여기 선생님 VP한 이 세 명의 인물은요, 주인공인 최적과 오경을 도와주는 누구에 해당할까? 조력자에 해당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내용 문제 2번. 오경의 꿈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소재는 정말 중요해요. 꿈. 꿈에 누가 나타났니? 장육불, 부처님이 나타나서 얘기했어. 자,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오경이가 뭐 했어? 지금까지 막 자살 시도하던 애가 억지로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럼 꿈은 어떤 기능에? 그래, 1번은요. 오경이가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게 되죠.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오경이의 태도가 어떻게 됐어? 변화하게 되는 계기예요. 두 번째로는요. 훗날 기쁜 일이 있을 거야. 뭐야? 훗날 최적과 제외해서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복선의 기능을 해요. 암시의 기능을 해요. 선생님이 또 얘기한 거 있죠? 뭐예요? 얘들아, 니네 꿈속에서 막 부처님 막 나타나니? 대단히 초현실적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진짜 전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앞으로의 일을요. 꿈속에 있는 인물이요. 이거 성격 아니야, 얘들아. 꿈속에 나타난 인물이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서술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좀 어려운 말 썼지. 이런 고전소설에서는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줘. 뭐 도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신선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른 사람. 2인 모티프가 쓰였다. 이런 것도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자, 3번, 4번. 네, 뭐예요? 무슨 학습? 목표 학습. 네, 선생님이 이번 단원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 문학에서 뭐 찾자? 구성요소 찾자. 그러면서 감상하자. 네, 3번은요. 문학의 구성요소, 소설의 구성요소 중에서 인물에 대한 거예요. 자, 인물에서는 성격 잘 물어본다고 했죠? 저기 많은 게 있지만 선생님은 솔직히 본문에 나온 것만 좀 얘기할게요. 여기에 먼저 최착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고 재주가 많고 용맹하고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 면밀하다. 얘들아 이거 네 글자로 뭐? 제자, 가인. 그리고요. 요것도 본문이 나온 게 요거예요. 뭐냐면 명나라 장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누이 동생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 했어? 그거를 거절해. 왜?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없어요. 즉 부부간에 뭘 지킨 걸까? 도리, 의리를 지켰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나 요거는요. 뭐냐면요. 앞부분 줄거리하고 뒷부분 줄거리인데 끝내 이런 힘든 상황에서 뭐하고 있어? 돌아오고 있는 어떤 모습? 의지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제자가 인형 그리고 오경에 대한 사랑과 의리가 깊다. 그리고 전쟁과 이산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행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의지적 인물이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조금만 더 하자면 일단 여기 부분은요. 직접 서술자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직접 지시 그리고요. 여기 부분은요. 혼인시키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죠. 그래서 이거는 인물의 행동과 말을 통한 간접 제시 이런 것도 체크해주는 센스. 알겠지? 자, 두 번째 멋진 주인공 오경이 한번 볼게요. 추척에게 반해서 뭐 했어? 먼저 청혼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여자야? 되게 적극적인 여자죠. 그러고요. 엄마가요. 추측이 안 오니까 딴 남자랑 결혼하라고 했는데 끝내 막 거부해요. 그리고 끝내 추측을 기다려요. 자기의 의지가 강한 여자죠. 강인한 여자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남장을 해요. 그리고 항해장애를 맡겨요. 얘들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빨리 남자 옷 입어야지. 이 시기를 어떻게든 내가 이겨봐야지. 이런 태도거든. 그리고 항해장애를 한다는 건 똑똑해서 시킨 거야. 한마디로 되게 지혜가 많은 여자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척이 안 나면서 퉁소 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저거 내 남편 소리인데 라고 확 기칠해. 그리고 나서 남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를 읊어요. 근데 이 여자 되게 지혜롭죠. 그리고 이거 마지막 부분인데요. 중국에서요. 아들하고 며느리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네, 뭔가 개척하는 인물, 적극적인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서 전쟁의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어떤 인물? 적극적인 인물, 아주 멋진 여자예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지금 보시면 직접적으로 서술되는 부분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구성요소 두 번째 사건 배경을 알아보자. 네. 자, 1번 가하고 나를 참고해서 최척과 오경이 겪는 시련과 이러한 시련을 도대체 왜 겪게 됐는지 그 문제를 파악해보자. 무슨 시련인지 볼까요?
가의 오경은요, 돈을 한 자한테 이게 붙잡혔어요. 그리고요, 자살 생각도 하고요, 거기서 맨날 빠져나려고 하지만 이루지도 못했어요. 한마디로 붙잡힌 상황. 외적한테 붙잡힌 상황이야. 그리고요, 나는요, 비록 여유문한테 채찍이 잘 보여서 가긴 했지만 자기 고향도 아닌 요홍이란 중국 나라로 갔죠. 그리고 여유문이 막 누이 동생하고 결혼하라고 막 이런 처지까지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왜 그렇게 시련을 겪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 두 사람이 뭐해서? 이별해서 이렇게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이별 왜 일어나게 됐니? 그치, 전쟁 때문에 일어났어요. 특히 우리 본문의 전쟁은 무슨 전쟁? 정유재란이에요. 그리고 이별이라는 거 전쟁으로 얘기하면 정유재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 문제다. 전란으로 인한 가족 이산,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번은요, 전체 줄거리예요. 기억나죠? 이거 전체 줄거리. 선생님이 얘기한 거 기억하시면 돼. 서로 사랑에 빠져서 약혼했어. 만났지. 그런데 이 임진왜란이 빵 터져요. 그랬더니 최적의 의병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별하죠. 그렇지만 끝끝내 오경이가 기다리면서 다시 재회해서 혼인하고 몽석이를 낳아요. 여기까지가 앞부분 줄거리. 근데 또 빵 뭐가 터져? 정유재란이 터지죠. 그래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요, 우리가 추적과 오경이가 어디서 만나? 그치, 안남에서 만나요. 네, 여기까지 요거 얘들아, 여기까지가 우리 본문에 해당해요. 본문. 네. 그런데요, 둘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놈의 명나라랑 후금 사이에 또 뭐가 있니? 빵 하고 전쟁이 터지죠. 그래서 추적은 명나라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나라 군사로 참전해요. 근데 참전하다가 포로 수용소에서 누굴 만나냐면 조선에도 이렇게 명나라에서 도와주러 왔던 몽석이를 만나요. 그래서 몽석이랑 추적이 조선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명에 있었던 오경이가 몽선이 둘째랑 홍도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에 남원으로 가요. 그래서 다시 우리 몽 가족이 재회하게 되죠. 그러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건 이거 뭐야? 임진왜란, 정유재란, 명나라 후금사의 전쟁. 다시 한번 문제 나오네. 전란이죠.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별하고 재회의 과정이 뭐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네,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전쟁이라는 사건, 배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가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즉 명과 후금의 전쟁 같은 역사적 전쟁으로요. 우리 최적과 오경은요. 이별과 재회를 반복해요. 그런데요. 이 과정이 어찌 보면 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민중들이 어땠다? 힘들었다. 고통받았다. 이산의 아픔을 겪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말 하나 있다. 그거를 진짜 그랬으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고전소설은요. 뒷부분에서도 잠깐 보겠지만 다른 고전소설은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적선의 의미는요. 사실적으로 그걸 민중의 아픔을 표현하는 게 특징입니다. 5번 적용학습이에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소설, 우리가 배운 최적전 그리고 수능에 나왔어요. 박시부인전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거든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요. 최적전은 계속 앞서 얘기했지만 이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랬으니? 되게 사실적으로 그랬어요. 그럼 사실적으로 그랬음으로써 거기서 겪었던 민중의 뭘 드러내는 거야? 아픔을 드러내고 있죠.
박시전은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적으로 안 써요. 이 박시전의 배경은 얘들아 알아둬라. 병자호란이야. 인조 때 일어났던 거 기억나세요? 예, 조선 인조 때. 근데 솔직히 이 병자호란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니 졌니? 니네 혹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들어봤니? 예, 인조가 예, 삼전도에서 예, 어른 한강물에 머리를 팡팡팡 박으면서 3번이나 예, 굴욕적인 인사를 했죠. 청에게. 예, 우리가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런 모습을 안 그려요. 박시전은요. 우리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그리거든. 그리고 그 승리가 막 도술자라는 박씨로 일어나거든. 즉 도술 얘들아 이게 사실적이지 않지. 네, 정기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실적으로 안 그렸어? 이때는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가 전쟁이 앞에 한번 외래한테 쳐들어온 것도 힘든데 이게 이 병자호란이 쳐들어온 것도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민중이 이제는 저거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나 우리 좀 보상받고 싶어. 심리적 보상 심리로 이 작품이 그려져요. 네,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좋고 선생님이랑 정말 여기 출적전이 사실이고 박시전이 장기적인지 한번 따져볼게요. 네, 여기 가부분은요. 우리 글의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척이 선생님이 얘기했지.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구하고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어? 완전 쑥대밭이 됐어. 그래서 당연히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고 붙받치는 스품에 기절해서 쓰러지고 말았어. 그리고 나서 그래도 혹시 우리 가족이 어디 있을까 섬진각으로 내려갔어. 그랬더니 상처투성인 노인과 어린애 수십 명이 앉아서 울고 있어. 그리고 얘기해. 자, 우리는 숨어있다가 이쪽에 끌려왔어. 외적이 이르니까 젊은 애들만 태워가고 늙은이 어린이들은 이렇게 칼로 찔러서 내팽개쳤어.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수척은 자결하려고 했죠. 예, 그렇지만 자살하진 않았어요. 예, 선생님 줄근 부분만 봐라 얘들아. 어때? 정말 사실적이지? 근데 진짜 사실적인데 또 한번 찾아가 볼게요. 저 추척은요 이제 섬진강까지 와서요 자기 집으로 가봤어요. 혹시 집에 가면 네 가족이 있을까 그랬더니 이 부분 되게 중요해. 어떻게 됐니? 이 집의 담장은 무너졌어. 기와장은 깨졌어. 굴러다녀. 그리고 타다 남은 불이 있고 시체가 언덕을 이어서 발 디딜 초조차 없었대. 즉 전쟁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고 있어? 되게 사실적으로 보이고 있죠. 네, 우리 전쟁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는 최적전이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박시전 한번 볼까요? 네, 병자호란이에요. 떠졌는데요. 박씨라는 여자가요. 옥념 뭐 이렇게 발이에요. 그걸 들이대고 좌수 왼쪽에 옥과선 얘들아 부채야. 부채를 쥐고 이렇게 불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냐면 부채로 불 붙였더니 이 불이 확 일어나요. 그래서 호진 그 모란개예요. 쭉 줄을 다 타고 밟아 죽였어요. 얘들아, 니네 부채 붙인다고 불이 확 일어나서 모든 군대가 섬멸할까? 말도 안 되지. 이건 사실상보다는 뭐야? 부채 하나 붙였다고 이렇게 되는 것. 예, 현실성이 떨어지죠. 이걸 우리 어렵게 전기성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적군이에요. 용골대란 적군이 이렇게 얘기해. 아이, 조그만 애 겨우 시험하다가 완전 다 죽었네. 이렇게 얘기해. 얘들아, 이런 거 한자성어로 낼 수 있어. 작은 거 하려다가 큰 게 다 잃게 됐다. 소, 담, 대, 실. 예, 이런 한자성어도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우리 박씨만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개화라는 몸종이에요. 몸종도 뭐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공중으로 예, 여기 좀 가로해볼까? 무지개도 일어나고요. 비도 나고요. 음산한 바람도 일어나고요. 막 백설도 흩날리면서 다 얼어붙어. 그래서 예,
왜 그 오랑캐 말 그리고 발들이 땅에 붙어서 가 못 가? 못 가. 얘들아 어떻게 이런 일이 돼? 말이 안 되지? 무슨 성? 네, 전기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확실히 최적전하고 박시전이 다른 거 기억하셔요. 자, 선생님은 친절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제 및 특징, 박시전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예, 물론 여기 여러분 또 모를까봐 앞부분도 살짝 정리할게요. 박시전도 얘들아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을 배경했기 때문에 군담수술이야. 그리고요, 예, 박씨라는 여자가요 이런 일을 다 이겨내요. 그래서 여성 영웅 소설이에요. 그리고 병자호란이잖아. 진짜 역사죠? 예, 역사 소설이에요. 하지만 성격 이거 중요하죠? 원래 우리가 진짜 이겼어? 그거 아니지. 그리고 막 도술로 이긴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기적이고 비현실적이에요. 하지만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했다. 그리고 예, 박씨 부인이라는 영웅적 인물이 있었다. 예,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배경 시점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주제 다시 한번 가볼게. 여성 영웅인 박씨의 활약으로 예, 우리가 비록 졌지만 이긴 전체처럼 보이는 민족적 자부심을 고치 예, 보상 심리예요. 전쟁에 대한 보상 심리를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특징 볼게요. 무슨 영웅? 그치, 여성 영웅. 그리고 얘들아 도술 같은 어떤 요소? 비현실적 요소. 얘들아 비현실이란 말을 좀 어렵게 표현하면 정기성이에요. 기이한 얘기야. 기이하다. 이상하다 이런 거야. 그리고 선생님 계속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럼 왜 이렇게 졌는데도 저렇게 얘기해? 그거는 병자호란이라는 패배적인 역사를요. 승리라는 허구의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상받고 싶은 심리 때문에 쓰여졌어요. 네, 이런 핵심 정리도 한번 잘 짚어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근데 이 문제는요, 선생님 볼 때 정말 좋은 문제야. 저는 빨간색으로 했어요. 예, 최적전, 박시전 둘 다 뭘 배경으로 했어? 그래, 전쟁을 배경했어. 물론 하나는 외화의 전쟁, 하나는 호랑과의 전쟁이 좀 다르긴 하지만 모두 전쟁이 배경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배경을 형성하는 방식이 같아 달라? 달랐어. 그럼 얘들아, 최적전은 어떻게 형성했냐 볼까? 최적전은 예, 전쟁의 참상을 막 묻줄근데 봐봐. 어떻게 표현했어? 그래,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박시전 어떻게 표현했어요? 박시전에서는요. 전쟁 속에서 누가 등장했어? 박씨라는 영웅이 등장해서 막 도수를 불려요. 그래서 막 이겨요. 그러면 이게 사실적이지 않지. 진짜 역사랑도 좀 달라요. 그래서 전기적이고 어떻다? 비현실적으로 형상한다. 이런 형상화 방식 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구체하면요. 여기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럼 다시 가볼게. 최적 가볼까? 최적은 어떤 인물이야? 대단히. 그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이야. 그러기 때문에 좀 슬프지만 전란을 해서 우리 뭐에 고통받고 좌절해요. 하지만 박씨 같은 인물, 얘들아, 부츠 한번 묻힌다고 막 불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니? 그런 일 거의 없지. 예, 박씨는요, 예, 영웅적 인물이에요. 그래서요, 전란 속에서 예, 신이한 노술을 부려서 적을 무찌르죠. 예, 인물, 현실 대응 방식 다르죠. 예, 이런 점도 꼭 한번 챙겨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뒷장은 뭐예요? 이 뒷장은 교과서 수록 부분을 스토리보드로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재밌는 활동이니까 시간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네, 오늘은 조금 길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추적전 그리고 비교하는 박시전 한번 봤어요. 잘 정리해 주시고 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